예, 방금 전까지 우리는 동기식 카운터의 설계 방법 그리고 비동기식 카운터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운터의 응용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동기식 카운터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삽입트 동기식 카운터 오브 카운터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동기식 카운터를 설계했을 때 JK 단자에는 1이었고, 그 다음에 최하위 비트에 해당되는 그 프리플랍의 JK 단자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플랍의 JK 단자에는 바로 전 단계의 Q, ABCD라고 했을 때 A가 최상위 비트라고 하면 여긴 D가 되고 여긴 C가 되고 여긴 BCD가 됐었죠. 그러면 이같이 클락은 모든 프리플랍이 공유하고, 따라서 동기식 카운터 2고, 삽입트 동기식 카운터 오브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1, D, CD, BCD 이와 같은 규칙성을 갖고 프리플랍 JK 프리플랍 단자에 이와 같은 값들이 인가되면 카운터 카운터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카운터를 제어하기 위한 카운터 이네이블 단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네이블 단자가 1이면 똑같죠. 여기 이네이블 단자가 만약에 1이면 여기는 이제 T 프리플랍인데, 왜 T 프리플랍으로 변환을 했냐면 JK 값이 똑같으므로, 즉 JK 단자를 하나로 묶으면 T 프리플랍하고 똑같죠. 그래서 단순히 이 JK 프리플랍을 T 프리플랍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 이네이블이 1이라면 여기는 1이 인가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인가되고 여기는 CD가 인가되고 여기 BCD가 인가되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회로랑 똑같다. 만약에 카운터 이네이블 단자 변수를 우리가 2라고 했을 때 2가 1이면 왼쪽에 있는 회로랑 오른쪽에 있는 회로랑 똑같죠. 다만 우리가 프리플랍이 삽입트 카운터로, 바이너리 카운터로 동작하는데, 여기에 제어 신호 중에 하나를 카운터 이네이블 단자를 만들자 이거죠. 여기 출력은 A, B, C, D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클락이 되겠죠. 클락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이렇게 변환을 했냐면, JK 단자를 하나를, 입력 단자를 묶으면 T 프리플랍이 되니까 T 프리플랍으로 변환했고, 그 다음에 JK의 입력 방정식에 해당되는 입력 값들을 카운터 이네이블 단자랑 결합해서, 카운터 이네이블 값이 1이면 카운터로 동작하고 0이면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모두 0의 값이 가해지므로 정지 상태, 현재 상태를 유지. 그러니까 카운터 이네이블 시그널은 일종의 스탑워치의 버튼이 되겠네요. 일시정지 동작, 일시정지 동작을 제어하는 단자가 되겠다. 그래서 1이면 카운터로 동작하고 0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 단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엔드 게이트 하나를 추가해서 최상위 비트에 해당되는 출력하고 여기 BCD 값을 엔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언제 1이 됩니까? ABCD가 1이고, 그래서 모든 값이 1이고, 스테이트 다이그램에서 이 상태가 되겠네요. 모든 ABCD 출력이 1이고 여기 카운터 이네이블 값이 1일 때 여기 1이 되죠. 이건 뭐냐면 전 시간에 이제 BCD 카운터의 경우에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할 수 있는데, BCD 카운터를 여러 개의 직렬로 연결하면
10진수 여러 자리를 카운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이너리 카운터인데 0부터 15까지 카운터하는 4비트 카운터죠. 그런데 이걸 8비트 카운터로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같은 카운터를 하나 더 연결하고 요 AND 게이트의 출력을 그 상위 카운터에 클락 입력으로 집어넣으면 클락 입력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클락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8비트 카운터로 동작시키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비트 카운터를 8비트 또는 12비트, 16비트 카운터로 동작을 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카운터는 카운터니까 0부터 카운트해서 0부터 15까지 카운트하죠. 15까지 카운트한 다음에는 요 to next stage 요 값이 1이었다가 제로로 떨어지겠죠. 그럼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 1에서 0으로 1111에서 0000으로 이제 바뀌겠죠. 다음 클락에서. 그러면 요 값을 다음 단에 클락으로 사용하면 얘가 이제 1이 증가하겠죠. 언제? 얘가 0부터 15까지 카운트하고 다시 0이 될 때 얘가 1이 증가되니까 4비트 카운터를 8비트 카운터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카운터, 4비트 싱크로너스, 4비트 카운트다운 카운터도 우리가 설계를 해봤었죠. 그때의 JK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의 값은 여기는 1, D바, C, D바, B바, C바, D바, A가 최상위 비트일 때 이런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어 단자를 AND 게이트로 여기에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2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D바, 여기는 C바 D바, 여기는 B바 C바 D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회로랑 똑같겠죠. 다만 얘는 1일 때는 왼쪽에 있는 회로와 같이 카운터로 동작하고, 만약에 0이면 AND 게이트의 출력이 모두 0이므로 이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는 모두 0이 가해지므로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카운트 이네이블이 1이 되면 정상적인 카운터로 동작하겠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지도 다음 그러니까 카운터의 확장을 위해서 A 바하고 B 바, C 바, D 바 E를 AND로 결합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4비트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트 다운 카운터죠. 그래서 요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는 카운터의 값이 예를 들어서 1111부터 0000까지 카운트가 되는데 1111부터 그러니까 15에서 0000 15, 14, 14, 0000이 되는데 0이 되는데 0에서 15로 건너갈 때, 즉 0일 때에 이 AND 게이트의 출력이 1이 되죠. 만약에 15로 건너가게 되면 0의 AND 게이트 출력이 0이므로 요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하니까 네거티브 엣지가 발생할 때 요 4비트 카운터도 한번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요 AND 게이트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비트 카운트다운 카운터인데 8비트 카운트다운 카운터로 설계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하위 4비트에서 상위 4비트로 어떤 신호를 전달해야 되겠죠. 너 하나 빼. 카운트다운 카운터니까 언제 빼야 되냐면 0에서 다시 111로 떨어질 때 하나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카운터 업 카운터 같은 경우는 하나 증가해 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데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AND 게이트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싱크로너스 카운터
또는 카운트 다운 카운터를 설계해보자. 우리가 전 시간에 비동기식, 그러니까 리플 카운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카운터 업 다운 카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자, 동기식 카운터 업 다운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자. 회로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00이면 여기 제어 신호가 두 개가 추가됐죠. 업하고 다운이 있는데 00이면 변함이 없고요. 만약에 업이 1이면 이 업이 1이면 다운에 관계없이 카운터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여기 제어 단자가 두 개 있는데 업하고 다운이 있는데 업 제어 신호인 업이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볼까요? 여기 업이 1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업이 1이면 AND 게이트의 출력은 0이 NOT 게이트의 출력은 0이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고 AND 게이트 출력은 0이니까 이 위에 있는 AND 게이트 출력은 다 0이 되겠네요.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고 그 0이니까 1이 되고 T 단자에 1이 가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D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D가 되고 0D 5게이트 출력은 D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인데 여기는 C니까 여기는 CD가 되고 여기는 5게이트의 다른 쪽은 0이니까 여기는 CD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CD 여기는 B 여기는 BCD 여기는 0 따라서 여기는 BCD가 되겠네요. 결국에 이 T 프리플랍 입력 단자에 어떤 값이 가지고 있어요? 1, D, CD, BCD.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결국 싱크로너스의 n비트 카운트 업 카운터의 프리플랍 입력 단자의 값이죠. 따라서 얘는 카운터 업 카운터로 동작한다. 언제? 업이 1일 때. 다운은 0이든 1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업하고 둘 다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1이라고 하더라도 업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카운터 업 카운터로 동작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운이 1이고 업이 0인 경우에서 알아보자. 그래서 다운이 1이고 업이 0니까 여기는 not get 통과되면 1이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이제 여기는 업이 0니까 여기는 0이 되겠네. 그래서 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AND 게이트 출력이 모두 다 0이 되겠네. 응? AND 게이트 출력은 모두 다 0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일단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는 D, 여기가 D 바니까 여기 D 바. 그래서 여기는 D 바가 되겠네요. 여긴 D 바고 0이니까 여긴 D 바가 되고 D 바가 되고 여긴 D 바, 여기는 C 바니까 여기가 C 바. 그래서 C 바, D 바. AND 게이트 출력은 C 바, D 바 되겠네요. 여기는 C 바, D 바, 여기는 0. 그러니까 여기는 C 바, D 바가 되고 여기는 C 바, D 바. 그리고 여기는 B 바. 따라서 여기는 B 바. AND 하면 B 바, C 바, D 바. 다른 한쪽에 5게이트 입력은 0이니까 B 바, C 바, D 바. 이렇게 되네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는 1. 최하위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는 1. 여기는 D 바. 여기는 C 바하고 D 바하고 AND한 거. 여기는 B 바, C 바, D 바를 AND한 거. 즉, 이건 뭐예요? 카운트 다운 카운터의 경우에 JK 프리플랍 또는 T 프리플랍을 이용할 경우에 입력되는 값들이 여기는 1, D바, C바, D바, B바, C바, D바 있죠. 따라서 얘는 카운트 다운 카운터로 동작한다. 언제? 다운이 1이고 업이 0일 때.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싱크로너스일 경우에 동기식 카운터의 경우에 카운트 업 다운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기식 카운터니까 당연히 여기 보세요. 클락 시그널 모든 프리플랍들이 동일한 클락 시그널을 공유하고 있죠. 이게 동기식 카운터의 특징이다.
자, 이번에는 카운터인데 병렬 로드 기능을 갖는 카운터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 4비트가 주어집니다. 여기 i1, i2, i2, i3, i4가 있는데 외부에서 입력되는 요 4비트 4개의 빗들을 요 프리플랍에 취하는, 프리플랍에 적재하는, 로드하는 기능을 갖는 카운터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터의 기능도 있고 로드하는 기능도 있고, 여기 보다시피 카운터하는 기능도 있을 테고 로드라는 얘기는 실타, 외부에서 준비된 데이터를 프리플랍에 실는 기능이죠. 외부 삽입들을 프리플랍에 에서 가져가는 기능, 로드 기능, 그 다음에 클리어 기능이 있겠네요. 또 프리플랍을 위해서는 클락이 필요하니까 클락 신호가 있겠고, 일단 펑션 테이블을 먼저 살펴보면 클리어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으네요. 클리어가 우선순위가 높은데 여기 클리어를 보니까 0일 때 클리어가 되네요. 여기 not get가 있으니까 여기 클리어 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클리어 값이 0이면 즉시 0으로 클리어 된다. 즉시 0으로 클리어 된다. 다이렉트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로드가 1이면 외부 입력을 로드한다. 어느 시점에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사용하고 있죠.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로드가 된다. 외부 데이터를 로드한다. 근데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가 0이기만 하면 클락에 관계없이, 클락에 동키하잖아요.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클리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리어 상태가 아니고 로드가 1이면 로드 카운터에 관계없이, 카운터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얘기죠. 외부 데이터를 로드한다. 자,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터가 1이면, 카운트 값이 1이면 포지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1씩 증가한다. 카운터로 동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터도 아니고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을 갖는 거네요. 클리어 기능도 갖고 로드 기능도 갖고 카운터로 동작하는 기능도 갖고. 자, 입출력 단자만 표시하면 요 아래 그림과 같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A4, A3, A2, I1이 되겠고, 입력에 주어지는 값이 I4, I3, I2, I1이 되겠고, 프리플랍을 위해서 클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캐리아웃 신호가 있네요. 얘는 언제 1이 됩니까? A4도 1이고, A3도 1이고, A2도 1이고, A1도 1이고, 카운트, 이네이블 되는 카운트 값도 1일 때, 즉, 1111일 때, 캐리아웃이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캐리아웃이 출력이고, 그 다음에 클리어 단자가 있고, 클리어는 제로 로우 액티브죠. 로우 액티브 0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되죠. 액티브 로우다. 액티브 로우 시그널이다. 즉 0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하고 카운트는 1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클리어가 0일 때는 로드하고 카운터에 관계없이 클리어가 되고, 즉시 클리어 되고, 그 다음에 클리어는 아니고 로드가 1이면 카운트 단자에 관계없이 외부 입력 단자를 로드한다. 그 다음에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닌 상태에 카운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으면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트도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변함이 없다. 지금 4가지 기능을 갖는 거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되어 있죠. 네 파트가 구조적으로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클리어가 제로면 어떻게 될까요? 클리어가 제로면 클리어 단자가 프리플랍에 다이렉트 인풋으로 직접 들어가죠. 그래서 즉시 0으로 된다.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된다.
클리어가 0이면 즉시 0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클리어 상태가 아니고 로드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클리어는 아니고 로드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가 1이면 여기 엔드 게이트의 출력은 낫 게이트의 출력은 0이 되고 엔드 게이트 입력 중에 하나가 0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로드가 1이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i가 준비되어 있죠. i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i 바고 그럼 엔드 게이트의 출력은 1i니까 i가 되고 여기 엔드 게이트의 출력은 1i 바니까 i 바가 되고 여기는 0이니까 여기 0, 0 이렇게 됐네요. 오화 게이트를 통과하면 i 제로는 i가 되고 i 바 제로는 여기 i 바가 되네요. 즉 이런 구조랑 똑같습니다. J에는 X가 K에는 X바가 전달되면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Q는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는 똑같죠. 만약에 X가 1이라면 1, 0 이렇게 돼서 J 단자, 셋 단자만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만약에 X가 0라면 X바는 1이 되고 따라서 K 단자만 1이 되니까 리셋 상태로 0이 된다. 결국 Q는 뭐랑 똑같아요? X랑 똑같다. X가 1이면 1을 출력하고 X가 0이면 0을 출력하니까 X랑 똑같다. 이런 패턴도 뭐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J키 단자에 J에는 X를 K에는 X바를 연결하면 출력 Q는 클락의 다음 포지티브 엣지에서 X 값으로 된다. 따라서 여기 J에는 I 값이 J에는 I가 연결되어 있고 K에는 I 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표는 뭐가 나타납니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I 값이 나타나죠. I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에서 준비된 이 데이터가 프리플랍에 로드 된다, 적재된다. 그래서 로드 기능을 갖습니다. 언제? 클리어가 1이고 로드가 1일 때. 자, 그 다음에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카운트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다 0인 경우죠. 카운트도 0, 로드도 0, 클리어도 이네이블 안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이고 1이고 하나라도 0이니까 엔드 게이트 출력은 0이 되고 그 다음 로드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고 0이 되고 엔드 게이트 출력 0이 되고 0이 되고 여기도 0이고 0이니까 모두 0, 0, 0, 0 그래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죠. 언제?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트도 아닌 경우에. 자, 이번엔 카운트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트 값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요? 카운트 값이 1인 경우 로드는 제로고 클리어는 액티브 로인데 따라서 1이고 클리어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로드 입력이 제로니까 낫게트 출력은 1이 되고 1, 1이니까 엔드게 출력은 1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네요.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요 엔드 게이트 출력은 모두 다 0이 되겠네요. 엔드 게이트 출력은 0이 되겠네요. 엔드 게이트 출력은 다 0이 된다. 그렇죠? 엔드 게이트 출력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값이니까 여기는 1이 전달되겠네요.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 전달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 1이니까 1이 되고 1이고 0이니까 여기 1이 되겠네요. 즉 JK 단자에는 11이 가지고 있다. JK는 11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여기가 A1이죠. 여기 A1이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A1이 여기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A1이 되고 그래서 엔드 게이트 출력은 1하고 A1하고 엔드하니까 A1이 되고 그러니까 또 A1하고 0하고 5화 하면 A1 A1하고 0하고 5화 하면 여기 A1이 연결되네요. JK 단자에는 A1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2가 되고 여기 A2가 되고
여기 A1이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 A2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엔드 게트 출력은 A2, A1이 되겠네요. 여기는 1, A1, A2니까 따라서 여기는 A2, A1, A2, A1이 되고 그래서 JK에는 A2, A1, A2, A1이 연결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3니까 여기는 A3, 여기는 A1, 여기는 A2, 여기는 1. 따라서 이 출력은 A3, A2, A1이 되겠죠? 그래서 0이랑 5 하면 A3, A2, A1, A3, A2, A1, A3, A2, A1, A3, A2.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싱크로너스 카운터를 설계할 때 최하위 프리플랍, 이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에는 모두 2를, 그 다음에 여기에는 A1을, 그 다음에 여기는 A1하고 A2를 AND 한 거를, 그 다음에 여기에는 A3, A2, A1을 AND 한 것을 프리플랍의 입력 단자로 전달하면 어떻게 동작합니까? 이거는 4비트, 프리플랍이 4개니까 4비트 싱크로너스 동기식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하죠. 카운트 업 카운터로 동작한다. 그래서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으면 일씩 증가하는 카운트로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캐리아웃 단자는 이와 같은 4비트 카운터를 8비트, 12비트, 16비트로 확장할 때에 다음 스테이지의 카운터에 그 클락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캐리아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 회로는 클리어가 0이면 클리어 단자가 우선순위가 잘 높다. 액티브 로우 0일 때 액티브 상태가 되는데 0일 때 클락이나 로드, 카운트, 클락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즉시 0으로 클리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가 아닌 상태에서 로드가 이네이블 되면 얘는 동기돼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외부 입력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클리어 다음에는 로드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클리어도 아니고 로드도 아니고 카운트가 이네이블 되어 있으면 카운터로 동작하고 모두 다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으면 변함이 없는 카운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회로는 이런 경우였죠. 클락에 관계없이 클리어가 제로이기만 하면 출력을 클리어한다.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비동기식 클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비동기식 클리어. 이 얘기는 뭐냐면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클리어 되는 경우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클리어는 액티브 상태가 됐고 그랬을 때 클락의 엣지에서 클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클리어를 우리가 싱크로너스 클리어라고 합니다. 싱크로너스, 클락에 동기돼서 클락의 엣지에서 클리어 된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보죠. 맨 위에 있는 게 클락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게 클리어 단자입니다. 클리어는 우리가 액티브 로우라고 하자. 즉 0에서 클리어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클리어가 111이었다가 이렇게 0으로 떨어졌어요. 0으로 떨어졌으면 출력 Q는 클리어 상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클리어로 되겠죠. 0으로 되겠죠. 0으로. 그런데 언제 0으로 되느냐? 이거는 어싱크로너스니까 어싱크로너스 클리어의 출력과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가 0으로 떨어지자마자 즉시 0으로 떨어지네요. 이게 바로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클락에 관계없이 비동기식 클리어. 자, 동기식 클리어는 어떻게 되느냐? 클락이 0으로 떨어졌는데 언제 0으로 떨어지냐면 그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0으로 떨어지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synchronous clear라고 합니다. synchronous clear. 그러니까 synchronous clear하고 asynchronous clear의 개념은 뭐냐면 asynchronous clear는 즉시 어떤 클리어가 이네이블 되면 즉시 클리어가 되는 거고, synchronous clear는 뭐냐면 클리어 신호가 이네이블 돼 있더라도 클락의 엣지에서 클락과 동기돼서 0으로 클리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식 클리어, 비동기식 클리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병렬 로드 기능을 갖는 바이너리 카운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와 같은 회로가 칩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칩으로 나와 있다. 그럴 경우에 이걸 가지고 외부의 간단한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카운터로 우리가 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동작은 이렇죠.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클리어가 0이면 어싱크로너스 클리어, 클리어가 아니고 로드만 1이면 포지티브 엣지에서 로드가 된다. 그 다음 클락에서 로드가 된다. 카운트가 1이면 그 다음 클락에서 1 증가된다. 이렇게 동작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제목이 뭡니까? 모듈로 10 카운터를 설계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0 이같이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 또는 10개의 수를 세는 카운터를 설계를 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9까지 센 다음에 0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9를 찾으면 여기가 1, 0, 0, 1이면 9가 되죠. 그때에 여기 1이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AND 게이트로 묶어서 로드 시그널로, 로드의 단자로 연결하면 9가 되면 로드가 이네이블 되고, 클리어는 디세이블 되어 있네요. 클리어는 디세이블 되어 있고, 카운트는 1이니까 로드가 1이면 다음 클락에서 외부 데이터를 로드하겠죠. 따라서 9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9 다음에는 0이 되겠다. 언제? 다음 클락에서. 클락이 한 번 튈 때마다 1씩 증가하다가 9가 되면 9가 될 경우에만 여기가 엔드 게이트 출력이 1이 되죠. 1이 돼서 로드, 외부에 준비된 데이터가 프리플랍에 로드 된다. 그래서 A4, A3, A2와는 빵빵빵빵이 된다. 근데 9가 되기 전에 만약에 A4하고 A1이 둘 다 1인 경우가 있나요? 없죠? 보세요. 0, 1, 2, 3, 4, 5, 6, 7, 8. 그랬을 때 요 최상위 비트하고 최하위 비트가 1인 경우는 없죠. 언제만 있습니까? 9인 경우에만 있다. 유일한 9를 체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9가 되면 로드가 1로 만들고, 로드가 1이면 다음 클락에서 로드가 되니까 9까지는 카운트하고 다음에 0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클리어 단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클리어 단자. 자,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 뭐에 연결했죠? 클리어가 되려면 여기에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0이 되려면 여기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여기 11이 돼야 되겠네요. 어느 경우에 11이 됩니까? 1010일 때. 즉, 얼마예요? 10일 때에 클리어가 이네이블 되네요. 그래서 9에서 10. 얘는 잘 안 보일 텐데,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1010이 되죠. 10이 될 때에 클리어가 이네이블 되죠. 10이 될 때. 근데 클리어는 뭡니까? 어싱크로너스 클리어예요.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0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면 9에서 10이 되자마자 10가 되자마자 클리어가 이네이블 돼서 0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10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거의 순간적이다. 굉장히 작다. 응? 잠시 10이 됐다가 즉시 0으로 바뀐다. 응? 그래서 왜냐하면 클리어는 어싱크로너스 클리어이기 때문에 클럭과 관계없이 즉시 0으로 바뀐다. 물론 1010 10을 유지하는 시간은 아주 작지만 순간적으로 이와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듈러 6 카운터를 설계해봐라.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설계한 모듈러 10 카운터랑 유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한 거고요. 여기는 로드 단자를 이용하는 경우, 클리어 단자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모듈러 6 카운터, 모듈러 6 카운터는 0, 1, 2, 3, 4, 5, 6으로 세는 나머지를 세는 카운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10, 11, 12, 13, 14, 15와 같이 6개의 상태를 세는 카운터도 넓은 의미로 모듈러 6 카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될까요? 여기 최상위 스테이트가 1111, 15니까 1111이면 여기 캐리아웃 단자가 1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캐리아웃 단자를 요 로드 단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캐리아웃 1111이 될 때에 내부에서 얘가 1111이 될 때 1이 돼서 로드 단자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로드가 되겠죠. 뭘 로드예요? 10을 로드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이 되는 거죠. 1010 1010 10인데 10에서 카운트가 1이고 10이 될 경우에는 이제 로드는 제로고 그 다음에 클리어는 디세이블 돼 있고 그러니까 10, 11, 12, 13, 14, 15 됐다가 15가 되면 다시 여기 캐리아웃이 여기가 1이 돼서 여기 로드 단자가 카운트 단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로드가 1이면 다음 클락에서 다시 10을 로드하고 같은 방법으로 11, 12, 13, 14, 15가 되면 캐리가 1이 돼서 다시 로드하고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설계된 이와 같은 회로가 있으면 외부 결선만 하나만 딱 연결하면 모듈러 N 카운터를 손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죠. 이제 3, 4, 5, 6, 7, 8로 카운트 하려면 어떻게 할래? 이 경우도 로드 단자를 이용하면 쉽게 카운트를 할 수 있겠네요. 언제 로드를 하죠? 8일 때 로드를 해야 되겠네. 즉 1, 0, 0, 0일 때 3이면 0, 0, 1, 1 4면 0, 1, 0, 0 5면 1, 0, 1 6이면 7이면 8이면 8 유일하죠. 8일 때만 여기가 1이죠. 즉 8이 되면 로드 값이 1이 돼서 외부에서 준비된 데이터 0011이 로드 된다. 0011이 됐어요. 0011이 되면 로드는 제로가 되고 카운트가 1이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3, 4, 5, 6, 7 3, 4, 5, 6, 7 8이 되면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 로드가 이네이블 되고 그 다음 클락에 포지티브 엣지에서 0011을 로드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8에서 3으로 내려가고 또 클락이 포지티브 엣지를 만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는 뭐냐면 기존에 설계된 이와 같은 바이너리 카운터, 파라렐 로드 기능을 갖는 바이너리 카운터가 있을 때 외부에 게이트 한두 개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카운터를 아주 손쉽게 설계할 수 있음을 이 예제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숙제가 되겠는데요. 이 회로를 보니까 프리플랍이 사용됐으니까 클락이 주어지고 여기 출력 캐리가 있고 클리어 로드 카운트 단자, 제어 단자가 있네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4비트가 있고 프리플랍에 출력이 있고 그랬을 때 클리어, 로드, 카운트가 각각 어떤 값을 가질 때 어떤 기능을 갖는 것인지 앞에 있는
회로도를 제가 분석한 것처럼 그 분석하는 방법을 참고로 해서 이 펑션 테이블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자, 카운터의 종류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링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링 카운터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클락이 이와 같이 클락이 주어졌습니다. 이 프리플랍을 보니까 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되네요. 모든 프리플랍들이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된다. 자, 최초에 릴로드 값을 1로 취했습니다. 릴로드 값이 최초에 1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셋 단자가 여기 1이고 여기는 리셋 단자예요. R은 리셋 단자. 리셋 단자가 1이 됐어요. 그러니까 set to active high, reset to active high. 1일 때 set 되고 1일 때 reset 된다. 이렇게 보면 출력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출력은 여기는 set이니까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reset이니까 0이 되고 여기도 reset enable 됐으니까 0이 되고 여기도 reset 됐으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초에는 어떤 값을 가져요? 1000 값을 갖는다. 1000 즉 1000의 값을 갖죠. 자, 그 다음에 리셋은 이제 0으로 떨어졌네요. 릴로드는 0으로 떨어졌네요. 릴로드가 0이니까 이제 얘네들은 셋도 안 되고 리셋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클락의 포지티브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 얘네들은 싱크로너스 카운터네요. 싱크로너스 카운터죠. 동기식 카운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프리플랍이 하나의 클락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클락의 네거티브 엣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JK 프리플랍이니까 JK 프리플랍이고 여기가 10, 01, 01, 0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J 단자가 얘만 1이 가해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고 얘는 0, 1이 가해지고 있었으니까 리셋 입력이니까 0이 되고 여기도 0, 1이니까 리셋 입력이 돼서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었으니까 이제 여기는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 0, 0, 0이었는데 이번에는 0, 1, 0,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최초에는 0, 1, 0, 0, 0인데 그 다음에는 1, 0, 0, 0이 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0, 1이니까 이제는 여기가 0, 1이 되고 여기 아까 1, 0했죠? 1이었죠? 1, 0했으니까 여기가 셋 단자만 1이니까 여기가 1로 바뀌고 0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0, 0, 1, 0. 그 다음 클락에서는 다시 0, 0,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링 카운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프리플랍이 4개인데 최초에는 100으로 초기값을 갖고 얘네들이 한 비트씩 계속 라이트 시프트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죠. 라이트 시프트 되면 얘가 이제 한 비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동작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그래서 링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JK 플랍의 Q바를 계속 Q바를 JK 플랍의 K 단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시프트 시키는 동작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Q는 J 단자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이런 연결 구조로 갔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임의의 시간에 오직 하나의 프리플랍의 출력만 1이다. 1빵빵빵, 빵1빵빵, 빵빵1빵, 빵빵빵1. 오직 하나의 프리플랍만 1을 출력한다. 결국 지금 링 카운터의 경우에는 4개의 프리플랍을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상태만 카운트한다. 그 네 가지 상태라는 게 뭐냐면 A가 1인 상태, B가 1인 상태, C가 1인 상태, E가 1인 상태. 즉 네 가지 상태만 카운트를 할 수 있다. 즉 프리플랍을 100개 사용했으면 100개의 상태만 카운트할 수 있다. 그 대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링 카운터를 사용하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즉시 파악이 가능해요. 즉 첫 번째 상태는 A가 1이냐 B가 1이냐 C가 1이냐 E가 1이냐만 판단하면 이 회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금방 디코딩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존슨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슨 카운터의 경우에 최초에는 클리어를 1로 딱 만들면 얘네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0000이 되겠죠. 클리어를 1로 액티브 하이라고 생각하고 액티브 1일 때 클리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00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를 0000으로 시키고 클리어는 디스앱을 시켰어요. 0으로. 그 다음에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면 그 다음에는 D 프리플랍이니까 이 값은 여기로 전달되고 이 값은 여기로 전달되고 D 프리플랍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0은 0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바, 즉 1의 값이 요 뒤에 1의 값이 여기에 전달되니까 여기는 1이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였으니까 여기는 제로가 되고 1000가 됩니다. 00000 다음에는 100가 왜냐하면 요 0이 전달된 게 아니라 요 1이 전달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1이 요 1이 D 프리플랍이니까 1로 전달되고 얘는 1로 전달되고 얘는 1로 전달되고 여전히 0, 1이니까 여기는 1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최초에는 0000이었다가 1000이 됐다가 1100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전달되고 얘는 여기에 전달되고 얘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여기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아니라 1 값이 1로 전달돼서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111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클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로 전달되고 1로 그러니까 얘가 1로 전달되고 얘가 1로 전달되고 얘가 1로 전달되고 이거의 바가 1로 전달되고 11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얘가 1로 전달, 얘가 1로 전달, 얘가 1로 전달, 이거의 바가 1로 전달. 그 다음에는 0, 1, 1 이렇게 전달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의 바가 전달되고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001 이거의 바가 전달되니까 0. 자, 그 다음에는 000 이거의 바가 전달되니까 0 이렇게 되네요. 이게 반복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의 상태를 카운트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네요. 자, 존슨 카운터의 경우에는 프리플랍을 4개를 사용했더니 프리플랍 4개를 사용했더니 몇 개의 상태를 카운트해요? 8개의 상태를 카운트한다. 자, 링 카운터는 4개의 프리플랍을 사용했더니 4개의 상태만을 카운트했죠. 존슨 카운터는 4개의 프리플랍을 사용했더니 8개의 상태를 카운트했다. 즉 n개의 프리플랍을 사용하면 링 카운터는 n개의 상태를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존슨 카운터는 2의 n개의 상태를 카운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개의 상태를 어떻게 디코딩을 하느냐? 이 상태를 8개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죠? 여기가 01인 구간은 01인 출력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C 바 E 투입력 AND 게이트 C 바 E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0과 1의 경계인 요것도 유일하고 얘도 유일하고, 즉 A 바 B. 그 다음에 얘도 유일하죠. C E 바. 그 다음에 B C 바도 유일하고 A B 바도 유일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A 바 B 바가 1이면 이 상태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디코딩 할 수 있습니다. 모두 0일 경우에는 이렇게 A 바 E 바, 모두 1일 때는 A E. 이 같은 AND 게이트를 사용하면 내가 이 카운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디코딩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다. 링 카운터는 디코딩 할 필요가 없죠. 프리플랍이 4개일 경우에는 A가 1이냐 B가 1이냐 C가 1이냐 어느 출력이 1이냐만 살펴보면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선 카운터는 8개의 상태를 카운트하는데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AND 게이트가 필요하다. AND 게이트가 몇 개 필요하다? 8개, 즉 이 N개의 AND 게이트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D 프리플랍을 이용한 전선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엔 JK 프리플랍을 사용한 전선 카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클리어가 1이면 얘네들은 다 0000으로 초기화된다. 0000. 그러니까 Q바는 1110가 되겠네요. 우리가 링 카운터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출력 2를 J에다가 J단자에 첫 번째 프리플랍에 J단자에 연결했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프리플랍에 출력 Q바를 K단자에 연결했었죠. 근데 전선 카운터의 경우는 이걸 한번 꼬았어요. 그래서 출력 Q 2를 K단자에, 그 다음에 이 바를 J단자에 한번 꼬아서 연결했어요. 그래서 전선 카운터를 다른 말로 한번 꼬다, 트위스티드 링 카운터, 뭐 이런 식으로도 불리웁니다. 전선 카운터의 경우.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까요? 자, 0000에서 최초에 0000이었죠. 여기도 1이고. 자, 그 다음에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2 바니까 1, 0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J단자만 1이니까 여기는 셋, 여기는 리셋 단자만 1이니까 0, 여기도 0 이렇게 되겠네요. 1, 0,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1, 0, 0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 0, 0, 1, 0, 1,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이 다시 여기에 전달이 된다. 이 바가 연결이 되고 여기 0이 되고. 자, 그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셋 단자만 1이니까 여기 1, 여기 1, 0, 셋 단자만 1이니까 1, 여기 0,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최초에 0, 0, 0에서 1, 0, 0, 0, 그 다음에 1, 1, 0,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J 단자가 1이니까 이제 1이 되고, 여기 J 단자만 1이니까 여기 1이 되고, 얘는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에 나타나고 얘는 0이 나타나고, 여기는 2가 여기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바가 여기에 전달돼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111 0의 바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111 얘의 바가 이쪽에 나타나고. 그래서 따져보면 모두 8개의 상태를 카운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카운터는 프리플랍이 4개일 때, 프리플랍의 개수가 4개일 때 전체 카운트 몇 가지를 카운트할 수 있냐면 8가지. 즉 프리플랍이 n개이면 2의 n개의 상태를 카운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링 카운터하고 존슨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링 카운터하고 존슨 카운터를 정리를 하면, 링 카운터의 경우에는 프리플랍 4개 가지고 이와같이 4개의 상태를 카운트한다. 즉 프리플랍을 n개를 사용하면 n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4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가 1인지 B가 1인지 C가 1인지 E가 1인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디코딩 할 필요가 없다. 링 카운터의 특징은 오직 임의 시간에 오직 하나의 프리플랍만 1을 출력한다. 임의 시간에 오직 하나의 하나의 프리플랍만이 1을 출력하죠. 그래서 디코딩이 아주 간단하다. 존슨 카운터는 4개의 프리플랍을 사용했더니 8개의 상태를 표현하더라. 즉 n개의 프리플랍을 사용하면 2의 n개, 2 곱하기 n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력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8개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투입력 AND 게이트가 2의 n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링 카운터의 경우에는 프리플랍의 낭비는 많으나 프리플랍 4개 가지고 4개의 상태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디코딩이 아주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존슨 카운터는 링 카운터랑 비교했을 때 프리플랍 n개를 이용했을 경우 n개 상태를 더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디코딩 할 때 이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즉 디코딩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추가적으로 이입력 AND 게이트가 2의 n개 필요하다. 이런 트레이드업 절충을 보고 응용 분야에 맞게 이걸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터를 응용하는 예인데 여기 클락에 4주기, 4개의 주기만큼 1이 되는 이러한 신호를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와 같은 출력 Q를 와 같이 변하는 이런 파형을 얻고 싶다. 즉 4개의 주기, 즉 여기 주기 하나, 둘, 셋, 넷, 즉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클락의 4주기 동안에 1을 유지하는 이러한 파형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초에 Q는 0이고 카운트는 여기 2빗 카운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00, 01, 10, 11, 0, 00 이렇게 변화하겠죠. 저기 카운터는 이렇게 변화하죠. 00, 01, 10, 11, 다시 00, 01 이렇게 카운트한다. 최초에 얘는 00이라고 하자. 모든 프리플랍들을 00으로 클리어했다. 요 Q도 0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Q는 0이죠. 이 상태에서 스타트 시그널을 1로 잠깐 올렸어요. 스타트 시그널을 1로 올렸어요. 1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여기 1이 되죠. 스타트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0이니까 스탑은 여기 0이 되겠네. 10이 되겠네. 그래서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어떻게 돼요? 포지티브 엣지에서 얘는 셋 단자만 1이니까 얘는 1로 바뀌겠네. 그러니까 이 포지티브 엣지에서 Q는 1로 바뀐다. 1로 바뀐다. 스타트가 1이면 S가 1이고 R이 0니까 Q는 1로 된다.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로 바뀐다. 자, 클락의 Q가 1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클락이 이네이블 된다. 클락이 이네이블 된다. 이거
우리 싱크로너스 카운터 설계해 봤었죠. 최하위 비트는 여기 1, 최하위 프리플랍에는 1이 T 단자에 1이 가해지고 그 다음 단자에는 요 B 값이 A가 상위 프리플랍이라고 했을 때 요 B 값이 여기에 전달되죠. 언제? 클락이 이네이블 될 때. 클락이 이네이블 되면 이제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00이었는데 클락이 이네이블 되니까 1이 되니까 카운터가 동작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여기에 카운터 값을 여기다 적어 볼까요? 카운터 값이 최초에는 00인데 그 다음에 여기 클락의 요 포지티브 엣지에서 카운터가 1이 되죠. 1이 되고 그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Q는 1로 바뀌었죠? 아까 여기 스타트 시그널에 의해서 스타트를 1로 올려가지고 여기에 스타트를 1로 올려서 Q 값이 1로 바뀌고 Q 값이 1로 바뀌면 카운트가 이네이블 돼서 카운트가 이네이블 되면 카운터가 동작을 시작하죠. 카운터가 이네이블 되면 여기에 1이 되고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B 값이 이 단자에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로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됐어요. 카운터가 11이 됐어. 카운터가 1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이제 1로 바뀌죠.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1로 바뀐다. 스타트 시그널은 이제 0으로 떨어진 상태고 그랬을 때 출력 Q는 즉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날 때 리셋 단자만 1이니까 여기가 0으로 바뀌겠죠. 언제? 카운터가 11이고 11이면 여기 스탑이 1이 되겠죠. 스탑이 1이 되고 그 다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Q가 어떻게 변해요? R이 1이고 S가 0니까 리셋 상태로 바뀌겠죠. Q는 0으로 떨어지겠죠. Q는 여기서 0으로 떨어진다. Q가 0으로 떨어지니까 카운트 이네이블은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얘가 0이 되고 카운터는 11이었다가 카운터가 11이 되면 스탑이 1이 돼서 Q가 0가 되는 거죠. Q가 0로 떨어졌죠. Q가 0로 떨어지면 카운터는 이제 동작 중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이런 컨트롤 시그널이 필요해요. 이런 컨트롤 시그널이 필요한데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2빛 카운터하고 프리플랍 하나를 가지고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빛 카운터를 이용해서 클락의 4주기만큼만 1이 되는 이러한 제어 신호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요번에는 클락의 8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주기만큼 1을 유지하는 이러한 신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카운터를 3비트 카운터로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000이었다. 그 다음에 최초의 Q는 0이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 시그널을 1로 만들었어요. 스타트 시그널을 1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이고 여기는 000이니까 여기는 0이고 그래서 Q가 1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이 스타트 단자의 역할은 뭐냐면 최초에 Q를 1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타트 신호가
1이고, 즉 S가 1이고 R이 0일 때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면,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면 Q가 1로 바뀐다. 즉 스타트가 1인데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면 Q는 1로 바뀐다. Q가 1로 바뀌면 카운트 이네이블이 되고 이제 카운터가 카운트를 시작하겠죠. 자, 스타트는 다시 0로 떨어졌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카운터의 값이 00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자, 클락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카운터가 1 증가하죠? 1이 되고 000 3비트 카운터니까 000 001 010 011 3 4 5 6 엔드게이트 출력은 다 제로죠. 0을 하나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111 요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11이 됐어요. 카운터가 11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탑이 1이 되겠죠. 스탑이 1이 된다. 스탑이 1이 되죠. 스탑이 1이 됐어요. 그래서 S는 0, R은 1. 그리고 포지티브 엣지를 만났어요.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포지티브 엣지를 만나면 1, 0니까 Q는 0로 바뀌겠죠. Q는 0로 바뀌고 카운터의 포지티브 엣지가 됐으니까 카운터도 1 증가해서 000이 되고 Q는 0가 되고 스탑은 역시 다시 0으로 떨어지고 포지티브에서 스탑은 0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Q도 역시 포지티브 엣지에서 0으로 떨어지고 따라서 여기 카운터를 2비트 카운터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형은 이런 파형인데 2비트 카운터를 사용하면 여기 클락의 4개의 주기만큼 1을 유지하고 3비트 카운터를 사용하면 클락이 8주기만큼 여기 1을 유지하겠네요. 그래서 2비트 카운터를 사용하면 4개의 주기만큼 여기가 1이 되고 3비트 카운터를 사용하면 8개의 주기만큼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이런 제어 신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카운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컨트롤 시그널, 제어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비트 카운터 이미 우리가 설계했었죠. 여기 카운터 이네이블이 1이면 여기 T 단자인 1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C니까 여기는 C가 가해지고 여기는 BC가 가해지고 우리가 동기식 카운터의 경우에 N비트 바이너리 카운터는 여기는 1, C, BC, ABC 뭐 이렇게 된다는 우리가 규칙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 시그널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클락의 요 주기 동안은 요 T0만 1이고 다음 클락 주기에서는 얘만 1이고 그 다음 클락 주기에서는 얘만 1이고 그 다음 클락 주기에서는 얘만 1이고 다시 T0만 1, T1만 1, T2만 1, T3만 1.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을 컨트롤하기 위한 시그널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T0만 1일 때는 T0가 1이냐? 그러면 T0만 1일 때는 이때에는 이때 수행할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T1이 1일 그 다음에는 얘가 1이면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얘가 1이면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각 시간대별로 타임 스텝별로 이 회로 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쪼개서 시간에 맞게 정확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컨트롤 시그널들을 어떻게 만들래? 우리 링 카운터 배웠죠? 링 카운터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게 링 카운터, 4비트 링 카운터다 그러면 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링 카운터의 초기 값은 얼마예요? 1빵빵빵으로 시작해서 한 비트씩 계속 바뀌죠. 최초에는 얘가 T0, T1, T2, T3라고 하면 최초에는 얘만 내리고 그 다음에 얘만 내리고 그 다음에는 얘만 내리고 그 다음 클락 주기에서는 얘만 내리고 이게 바로 링 카운터의 출력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 초기 값은 뭐라고요? 1000이었다. 그 다음에 카운터하고 디코더를 이용할 수도 있겠어요. 카운터. 자, 여기 투비 카운터예요. 어떻게 변해요? 00, 01, 10, 11 이렇게 변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투비 카운터에다가 디코더를 연결했어요. 2 곱하기 4 디코더. 만약에 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0이면 여기 제일 번째 출력만 1이죠? 그러니까 1, 0, 0, 0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가 하나 증가해서 0, 1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출력만 1이죠? 그러니까 0, 1, 0, 0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1, 0이면 여기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 0, 1, 0. 만약에 1, 1이면 하나 증가돼서 1, 1이 되면 여기 세 번째 출력만 1이니까 1, 빵, 빵, 빵. 따라서 최초 한 주기 동안은 얘가 1, 그 다음 한 주기 동안은 얘가 1, 그 다음 한 주기 동안은 1,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은 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디지털 회로 설계할 때 이런 제어 신호가 필요할 텐데 그때는 이와 같이 우리는 카운터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의 출력 곱하기 이게 n 곱하기 2n승이니까 출력 비트를 n비트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2n승 디코더를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이와 같은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 이 카운터에다가 디코더를 결합하면 이 디코더의 출력 중에 오직 하나만 1이 되는 제어 신호를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